항공기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승무원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야가 한꺼번에 비행기를 띄우는 거에 대해서 그거 꼭 말해주세요. 저는 한 19에서 21호 정도 약간 좀 밝은 타입인데 이제 복합성 유분이 좀 나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유분이 조금씩 확실히 좀 줄어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우치를 이제 딱 그 당첨이 되고 나서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좀 생각해봤다가 실제 제가 정말 들고 다니는 파우치에 들어갈 만한 거랑 그리고 제가 집에서 쓰면서 뭐 추천을 해드리거나 제가 썼더니 좋았던 제품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봤거든요. 베이스부터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에 좀 관심이 많아요. 여태까지 직장 생활 한 23년 가까이 해보면서 이게 프라이머가 좋으면 그날 하루에 베이스 화장이 굉장히 유지도 잘 되고 밀착력도 좋아가지고 프라이머는 정말 많이 사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을. 진짜 화장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보고 많이 써보고 지금 갖고 있는 프라이머 중에 제가 이 프라이머 솔직히 제일 좋아해요. 이게 VDL이라고 로드샵 제품 가격대랑 완전 백화점 가격대 중간 정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가격대를 갖고 있긴 한데 여기가 그 LG 생활건강이라는 데서 인수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품의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이 가격대가 좀 그 층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바르고 그날 메이크업을 하면은 진짜 밀착력, 그 다음에 지속력이 월등히 좋아요. 다른 제가 해외 제품 막 굉장히 고급 브랜드 제품도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아서 약간 오늘도 이걸로 화장을 했고 어느 정도 제가 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좀 긴 화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항상 이걸 써였던 것 같은데 이게 광도 있는데 밀착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광나죠? 그래서 되게 그냥 촉촉할 것만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상하게 저도 뭐가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촉촉한데 이 위에다가 베이스 그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을 올리면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가 워낙에 촉촉하니까 속건조는 저는 없었어요. 이걸 바르고는 실제 제 화장품 중에 이런 게 보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이 정도 된 거면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이거는 그 졸지 알마니에서 나오는 UV 마스터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전 선크림 대용 플러스 프라이머로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졸지 알마니가 원래 베이스가 되게 파운데이션이 여러 가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면세점에 자주 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면세점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베이스를 제일 많이 사실 거긴 한대요, 면세점에서. 근데 자기네들은 이거는 반드시 산다고. 그러니까 졸지 알마니 직원들이 반드시 이거는 꼭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샀었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색상이 제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어서 모브색이랑 핑크색이 있는 그건 약간의 색 보정도 해주는데 이건 약간 이렇게 베이지 톤이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바르고 그 졸지 알마니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훨씬 더 밀착력이랑 유지력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졸지 알마니 파운데이션도 거의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이것도 되게 촉촉한 편인데 선이 더구나 40이 더 있으니까 SPF도 있고, 그러니까 선크림 대용도 되면서 프라이머랑 같이 돼 있어서 약간 두 개의 그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면 두 개를 다 쓰시는 거예요? 화장할 때? 아니요. 하나만 쓰세요? 하나. 그래서 만약에 선크림을 발라야 될 때는 선크림을 바르고 이거만 바를 때가 있고, 만약에 이거만 바를 때 선크림 안 바르고. 그리고 이거는 그 소라님이 소라님이 하는 그 영상 보고서는 그래서 거기서 그 제품 2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브랜드에 대한 약간의 그 신뢰도가 쌓였는데 이게 새로 나왔다고 광고에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제형인데 또 되게 살구빛 나는 약간의 톤업이 되고 되게 물처럼 흐르죠. 조금 더 톤업 효과가 있고, 이건 SPF가 50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선크림인데 톤업까지 되는. 저 같은 나이 때는 이제 촉촉한 게 우선 기본으로 깔려야, 안 그러면 오후 정도 되면 막 갈라지거든요. 맞아요, 건조하죠. 그래서 좀 촉촉한 제품이 이제 보통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3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푸덕이라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이 커버를 안 버려요. 정말요? 마닐라 지점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으로 작년에. 들어올 때 제 화장품을 전부 다 이렇게 커버로 싸가지고 온 거예요. 3번에 걸렸어요.
세관에서 걸리면 거기에 이렇게 자물쇠가 달려서 들어오거든요, 가방 위에.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승객들이 보는 거는 캐럴소리지만 그 밑에 세관 직원들이 엑스레이 검사했을 때 정말 약간 그 강제성이거나 금지된 물품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빨간색의 자물쇠가 채워서 올라오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가방에 노란색 가방 그 자물쇠가 채워서 올라오는데 노란색 딱 자물쇠가 딱 올려서 아 걸렸구나. 그래서 딱 열었는데 그분이 이게 다 뭐냐고.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제가 한 7년을 홍콩이랑 자카르타랑 마닐라랑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케이스에 있는 그 가격표가 어떤 거는 페소로 돼 있고 어떤 거는 홍콩 달러로 돼 있고 이러니까 그분이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건데 화장품을 다 이렇게 원래 좋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딱 확인하시면서 근데 왜 커버는 왜 갖고 있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 파운데이션은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사는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고가도 좀 있고 아무래도 좀 구독자분층들한테 좀 맞을 제품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입수행노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 저희한테 제일 유명했던 파운데이션은 그 오라오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버전인데 그 오라오 파운데이션 약간 얇게 되면서 셀리매트한 좀 질감이 있거든요. 대신 유지력은 되게 좋고. 근데 요거는 그거에 플러스 글로우해서 약간 촉촉함이 있는데 또 지속력도 괜찮아요. 입생노랑의 비시번이 약간 핑크빛은 아닌 아이보리빛인데 되게 예쁜 상아빛이에요. 퍼프나 이런 걸로 하면은 지속력도 되게 좋고 색깔도 예쁘고. 신기한 게 요즘에 워낙 파운데이션들이 다 잘 나오는 게 글로우하고 밀착력은 같이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 파운데이션들은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이게 살롱드 파리? 솔직히 이건 제가 구입한 지 이틀 됐어요. 이게 살롱드 파리가 솔직히 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게 카카오톡 위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뜨고 1+1으로 판매한다고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쿠션을 한번 써봤는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괜찮은 브랜드다 생각했는데 한 며칠 전에 이게 파운데이션이 새로 출시돼서 1+1을 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대학을 영국으로 가요. 딸하고 저랑 이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화장품을 고르다가 1+1이길래 그러면 너랑 나랑 하나씩 가져보자. 제 딸은 완벽한 지성이에요. T존의 그 여드름도 아직은 조금 있는 그런 고사함이기 때문에 그런 피부를 갖고 있고 저는 어쨌든 좀 약간 노화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인 피부인데 둘 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틀 발랐는데 적어도 저희 딸애가 지성 피부인데 하루 종일 아침에 바르고 밤까지 안 무너지더라고요. 제 딸이 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안 무너진 거 처음 봐가지고 제가 썼는데 똑같이 저도 안 좋아하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이걸 100% 제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 보기에는 이게 21호거든요. 조금은 어두운 느낌이 나요. 그러게요? 이거 딱 봐도 되게 얇게 바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진짜 얇다. 얇은데 커버력도 있고 이제 물론 저희 같은 정도면 잡티가 있기 때문에 컨실러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저희 딸애가 이렇게 딱 바르고 나가는데 이 밀착이 되고 저희 딸애가 있는 그런 쬐끄만 여드름 있죠. 화이트헤드 이런 거에 안 끼는 거예요. 너 화장 고쳤어? 그랬더니 안 고쳤다고. 그래서 본인도 만족한다고. 파운데이션을 제가 몇 가지 줘봤을 때 이거에 대한 칭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혹시 색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어요. 딱 2개요? 21호, 23호. 진짜 베이스 제품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요. 이거는 톰포드 글로우 토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SPF가 40 있거든요. 이게 톰포드가 제가 알기로는 쿠션이 3종류가 있고 이게 두 번째가 나온 제품. 굉장히 글로우할 것 같지만 실제 써보면 글로우한 거보다는 세미매트에 가까워요. 텍스처는 세미매트에 가까운데 또 되게 신기한 건 약간 이렇게 얼굴 돌리면서 이렇게 글로우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홈쇼핑 같은 때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그 글로우가 나와요. 제가 구매한 대부분의 그 고가는 대부분이 다 면세. 색상이 좀 되게 환해요. 손등에서는 그 글로우함이나 이게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색깔도 약간 얇기도 얇아요. 얇은데 그래서 왜냐면 톤업이기 때문에 막 파운데이션 막 이렇게 막 되진 않거든요. 밀착력도 되게 좋고 약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거를 그 프라이머를 바르고 이것까지 해서 해보면은 약간 글로우함이 나오거든요. 그 구독자분 층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어떤 쿠션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게 투쿨 포스쿨 올리브영에서 산 것 중에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아까 말한 밀착력이랑 유지력이 되게 좋고 커버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건 1번이에요. 아 1번. 네. 밝죠? 네. 보통 영상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두 번째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제품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항에서 근무를 하니까 비행기가 정시에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베이스 메이크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밀착력이랑 지속력. 만약에 비행기가 그냥 정비에 걸려서 못 나갔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 앞에서 승객분들 막 저를 딱 둘러싸고 쫙 그러면 막 설명드리고 왜 못 나가는지 다 말씀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획했던 여행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컴플레인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났던 게 컴플레인 다 끝나고 손님들도 어느 정도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한동안 이제 잠잠해지다가 이제 저희가 솔직히 저희도 고생은 하거든요. 물론 손님들의 그쵸. 고생에 비하면 저희는 뭐 어차피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한데 한참 막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하세요. 힘들지 않냐? 괜찮냐? 아 뭐 당신 잘못도 아니고 당신이 비행기 고장난 거 아닌데 아까 승질 낸 거 미안하다. 근데 한번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근데 파운데이션 뭐 바르셨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와중에도 한국 제품 중에서 제가 요거는 젊은 분들이 쓰셔도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방시에서 나온 거예요.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이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프레쉬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흰색은 정말 크림 제형인 거고 이 분홍빛 핑크가 그러니까 톤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톤업을 주는 스킨케어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저도 또 보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그 지방시에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교육하는 분을 한번 모시고서 한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그 전에 저는 이미 이걸 쓰고 있긴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게 자기가 그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거를 고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약간 그 메이크업에 브랜드에 근무하시는 분이 얘기하면 막 신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스킨케어인데 이거를 약간 좀 휴대하기 좋게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냥 스킨케어를 밖에 나와서 바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색깔이 분홍색이 약간 핑크가 돌거든요. 이렇게 약간 촉촉함을 주고 좀 시원한 느낌 주면서 약간 글로우함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정 화장을 할 때 저의 경우에 수정 화장은 회사에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전 약간 벗겨낸 다음에 다시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위에 그냥 살짝 정말 칙칙함만 없어지게 할 때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날 쉬는 날 정말 메이크업 아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그냥 나가기 미안하다. 그럴 때 이거 바르고 그 잡티에만 컨실러 발라가지고 컨실러는 이렇게 이거는 아워글래스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졸지 알마니 제품인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잡티가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 광대 주위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하는 용으로는 제가 요거 두 개를 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보통 이제 출장을 좀 많이 가는 업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컨실러를 사용했었어요. 그때 당시 사용했던 건 이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런 용도로 쓰기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졸지 알마니에서 원래 좀 길게 생긴 컨실러가 있었고 이게 이제 가장 최신에 나왔던 제품인데 약간의 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왜 해외 뷰티 유튜버들은 보통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컨실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의 용도로 쓰는 거라서 약간 이렇게 넓게 해서 보통 나비존이라고 하는 데가 깔끔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화장이 깔끔해 보인다고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광이 나요. 약간 광이 난다. 그래서 컨실러처럼 막 완전히 막 그 띡한 막 그런 꾸덕한 제품은 아닌데 그래서 넓은 부위에 바를 때 좋아요. 번호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4번이 아마 그 졸지 알마니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맞는 색깔로 4번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저는 졸지 알마니 그 베이스는 2번 내지 3번을 쓰는데 컨실러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파운데이션보다는 컨실러를 한 단계 좀 어두운 걸 사용하는 게 잡티가 보통 자기 베이스 색깔보다 조금 어둡고 약간 색깔이 좀 안정적인 컨실러를 써주는 게 훨씬 더 그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워글래스라고 이게 미국의 비건 브랜드거든요. 고가고 예전에는 세포라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좀 짙은 잡티에 커버를 할 때 그 쿨톤하고 웜톤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미의 그 자체의 톤이 그 두 가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영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은 쿨톤으로 먼저 한번 거기를 깔아주고 그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는 그 웜톤의 컨실러를 위에다 다시 덧발라주면은 완벽하게 가려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혹해가지고 갔는데, 아워글라스가 아무래도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그 컨실러 색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의 가장 밝은 두 번째 단계에 하나 쿨톤, 하나 웜톤 이렇게 좀 다르죠. 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바르면 확실히 제가 느낌으로 봐도 되게 훨씬 더 꾸덕해요. 커버력이기 때문에. 커버력이 있는 그 컨실러의 가장 큰 단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거든요. 제가 정말 수많은 컨실러를 제 잡티에 올려봤을 때 절대 안 갈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어도 뭐 퇴근해서 돌아와 보면 그 부분은 기미를 만지면 그 질감 자체가 피부의 질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커버를 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간은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도 그나마 이게 가장 오래 가서 제가 이제 습기 많고 더운 쪽에 있어가지고 화장에 파우더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파우더에도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바이테리의 히알루로닉 하이드라 파우더거든요. 파우더 제품은 아무래도 이게 파우더 자체가 워낙에 피그먼트만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건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하이드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약간 그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안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래도 안 했을 때보다는 이거를 올리면 건조는 해줬는데 그래도 같은 파우더 중에서는 이게 가장 안 건조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경식 선생님인가? 그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분이 바이테리 제품 공부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보통 제 기억에 한 7만 원대예요. 이 가격이 좀 고가거든요. 맞아요. 그분이 5만 원 정도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거거든요. 하나는 다 썼고 거의 그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느낌이 만져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건조함이 많이 없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그냥 만졌을 때는 완전 그거에 보이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이게 안 건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섀도우도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이리드라고 하죠. 이 여기에 약간의 그 잔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섀도우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만 그냥 올리고 제 아이라이너 색깔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눈 화장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눈에 쓰는 거고 네.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아이섀도우인데 블러셔로 사용해요. 그 톰포드 왜 쿼드라고 해가지고 4개짜리가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홍콩에서 2013년에 근무할 때 그때 엄청 그 당시에 쿼드 제품을 막 다 사 모았었어요. 근데 제품이 좋기는 한데 그 4개 중에 큰 입자의 글리터가 유일하게 톰포드에서만 있었어가지고 그거만 쓰고 나머지 2개는 아예 완전히 새 제품처럼 안 쓰는 거예요. 톰포드가 한국에 런칭을 해서 그 갤러리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그동안 이 프라이빗 그 아이섀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싱글 아이섀도우가 나왔거든요. 그때 네네. 당시에는 한정판이었어요. 제 친구랑 이렇게 몇 개를 사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 약간의 쉬머한 그 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아이섀도우가 이렇게 쉬머한 펄이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 엄마들 이렇게 아이섀도우 올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부위가 약간 이렇게 주름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음영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너무 확 보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미세한 펄감이 있으면 그게 약간 반사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덜 주름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씩 바르고 이거는 이렇게 3개를 한 번씩 찍어가지고 이게 대한항공 승무원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색감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쓰는 나름 본인들이 쓰는 걸 이렇게 좀 것 중에 요거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번 예전에 쓴 거예요. 이거는 터치앤솔이라고 여기 펄 진짜 예쁘죠? 진짜 예뻐요. 벌써 봐봐요.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요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면 항상 물어봐요. 뭐 바르냐고. 그리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산지
꽤 됐는데 블러셔는 이렇게 3개만 갖고 왔는데 네. 솔직히 저도 블러셔도 되게 많기는 해요. 네네. 근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좀 제일 많이 썼던 게 이런 색상군으로 따졌을 때 이 제품이 저한테 제일 잘 보였던 게 굉장히 밝은 톤의 그 웜톤을 띠는 블러셔거든요. 네네. 바르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블러셔를 막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이런 톤의 블러셔를 바르면 전체 메이크업 ton이 좀 안정돼 보이더라고요. 외항사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예전보다 지금이 조금 힘든 이유가 예전에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점장 나오라 그래! 이러거든요. 지점장님 죄송한데 나오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누군가 프로텍트 해줄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근무를 하면서는 제가 지점장이다 보니까 지점장 나오라 그래! 그때 나가야 되는 사람이 준 거예요. 어떤 상황이다 왜 안 된다. 손님에게 어쨌든 회사의 규정과 이런 룰이 있으면 손님한테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떤 flexibility, 그러니까 어떤 유도리와 규정을 지키는 이 두 사이가 솔직히 가장 힘든 게 항공업 중에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손님한테 제가 주는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비 같은 거 걸렸을 경우에 저도 정비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들은 그 버전에서 또 다시 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버전으로 또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제가 너무 화려한 화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손님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이 주는 좀 작용도,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갈 때는 뭐 다행히 그날 비행기가 정시에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이 두 가지만 썼었어요. 약간 노란빛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면 되게 이게 원래 블러셔는 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노란빛을 띠긴 하는데 오렌지빛이 느낌이 나면서 좀 차분해 보이고 이거는 그보단 조금 더 피치빛이 있는. 근데 굉장히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막 발색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메이크업의 톤은 확실히 좀 잡아주는 게 있고 토니모리 치크톤 싱글 블러셔 밀크 바이올렛이라는 색인데 그때 한참 막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후배가 사무실 딱 들어오는데 너무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냐 무슨 블러셔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토니모리에서 요거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 1층에 토니모리 매장이 있었어요. 그때 썼던 건 다 썼고 샀던 건 다 썼고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 해요. 다시 산 거거든요. 이 라벤더도 어떤 라벤더에 따라서 오히려 안 바르니만 못한 라벤더가 있고 내 피부를 한 톤 밝게 해서 좀 맑게 보여주는 라벤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피부에서는. 근데 대신 이런 라벤더 색깔의 블러셔를 할 때는 평소에 하는 베이스보다 좀 더 완벽한 좀 커버해서 좀 흰빛이 나야 깨끗한 거에 올리면 라벤더의 효과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그 하이라이터인데 그 팬티 뷰티 봐도 진짜 광이 굉장히 현란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바르면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로 광이 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네요. 생각보다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물 때문에 반사되는 느낌의 광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뭔가 물빛에 반사되는 느낌이요.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강추.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름 되게 How many 이게 뭐예요? 캐럿? How many 캐럿. 네. 오 이름 특이하다. 하나 TV 팬티 뷰티가 면세점에 있어요. 인터넷 면세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저렴해요. 이번에 저한테 그 면세품 추천템 맞아요. 면세 중에 제가 팬티 뷰티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팬티 뷰티가 그 롯데랑 신세계랑 둘 다 인터넷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요. 프라이머인데 똑같은 그 프라이머에 대한 무한 신뢰로 이것도 이제 아이 프라이머까지 쌌는데 좋아요. 좋은데 특별한 건 다만 약간 이렇게 흰빛이 아닌 약간의 베이지빛의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의 프라이머거든요. 이거 바르고 나서 그 아이섀도우 올리면은 쌍꺼풀에 그 크리즈 현상도 없고 되게 특이한 게 VDR의 모든 프라이머가 촉촉한데 밀착력과 이렇게 뭔가 그 다음 걸 이렇게 쫙 잡아주는 그랩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홍콩 근무할 때가 한참 전지현 그분이 나오는 별그대? 그때 한참 막 그 드라마가 뜨고 있을 때 홍콩 직원들이 막 이제 막 그 한국 화장품, 한국 메이크업에 엄청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애교에다 이렇게 글리터 같은 걸 바르고 나가면 이제 방금을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홍콩 직원들이 뭐 발랐냐고 그 투쿨포스쿨에서 나오는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1호 샤이닝 린넨이라고 이건 아마 다른 동영상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표가 많이 안 나는데 그냥 되게 얌전한 느낌이 나는 이 두 개는 아까 그 터치인솔인데
이거는 그냥 항상 그냥 제가 파우치에 넣고 다녀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수정 화장하다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냥 바르는 용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베이비 코랄이라는 색이고 약간 샴페인빛 나는 펄이에요. 요거는 들고 다니는 휴대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입구가 두 개잖아요. 입구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눈 위에다가 하거나 아이리드 쪽에다 발라도 되고 애교살 부분에 할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용도가 딱 있어가지고 네, 편한 것 같아요. 그 립 제품하고 아이라이너 넘어가기 전에 요거 두 개를 제가 꿀템은 아닌데 제가 수정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갖고 온 건데 장시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밀착력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그때 당시 메이크업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도 저는 그냥 한 5분 더 투자해서 아예 베이스를 다 지워낸 다음에 다시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 꼭 필요한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러 그램톡에서 나온 수정 화장 패드예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화장 패드는 꼭 어느 브랜드 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수정 화장 패드가 그 클리닝 패드보다는 확실히 이게 닦고 나서도 이 수분이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베이스 화장을 할 때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게 만들어주거든요. 수정 패드 하나는 꼭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힌스라고 레디언스 밤이라고 해서 하이라이터로 나온 몇 가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퍼런트라고 해서 아예 색깔이 없는 그건데 물광으로 내는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이거를 스틱 파운데이션 바르듯이 얼굴 전체 그냥 바르거든요. 맞아요. 이거 엄청 완전히 물광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베이스를 하면 밖에 나와서 베이스를 해도 잘 먹어요. 샤넬에서도 얘랑 비슷해요. 맞아요. 이거 너무 고가고 맞아. 이거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광도 나고 촉촉하고 사람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입술이 각질도 많이 생기고 수정 화장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이거 이게 랑콤의 앱솔루 라카인가? 216번이거든요. 약간 이런 베이지 톤이고 이 안에가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각질을 먼저 잠재워주고 이 위에 쫀쫀하면서 되게 괜찮거든요. 요거 위에 이제 나머지 제품을 바르거든요. 나머지 제품 중에 제가 빨간색을 제일 많이 바르긴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전 항공사가 예전에 한동안 그 가디건, 회색 가디건 정말 칙칙한 회색 가디건 유니폼이 저기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그걸 입으면 직원들이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무조건 화사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정말 몇 년 동안 립스틱을 무조건 빨간색이나 약간 화사한 립스틱을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에 이제 막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정말 뭐 모든 분들이 말하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색상이 없다는 것처럼 빨간색도 정말 되게 어떤 피그먼트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빨간색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제가 좋아했던 빨간색이고 립 마이스트롱고 402번 그 핑크빛보다는 오렌지빛에 가까운 느낌인데. 네 맞아요. 이게 바르면 정말 예뻐요. 오, 색이 엄청 화사할 수밖에 없는 색이네요. 전체 플립으로 발라도 되고 만약에 너무 플립이 그거면 요거 바른 다음에 위에다 가운데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예뻐요. 정말 이렇게 제가 다른 화장품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김세롬 씨인가? 왜 그 연예인 분 있죠? 예전에 그 졸지 할머니 요거 립 마이스트로 모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빨간 레드립을 되게 잘 바르고 나오고 되게 그분이 약간 이렇게 시그너처 같은 건데 그분이 만든 몰랐어요. 네. 그분이 립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모리아스? 근데 이게 거꾸로 하면 세롬이에요. 우와. 이걸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너무 멋진 레드립과 그 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메탈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칫 세관에 걸리면 정말 무기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령이 기내 들고 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색깔 진짜 약간 매트 립이거든요. 이름은 저스트 레드. 근데 진짜 약간 너무 예뻐요. 이게 너무 예뻐요. 딱 그 김세롬 씨가 발랐을 때 그 느낌 나잖아요. 진짜 그렇게 나요. 어떻게 저렇게 무겁게 만들 생각을 하셨지? 이게 4개짜리가 세트인데 그거야말로 진짜 아령인데요? 이거는 토니모리의 쇼킹 틴트 다음 버전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영상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스크에 안 묻어나요. 색깔은 그냥 약간 오렌지빛 나는 약간 그 전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았던 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도 안 무너져가지고 돌체 가바나라고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그 영감을 받았다는 돌체 가바나가 제품이 아마 신세계하고 저기 롯데 잠실에만 아마 입점돼 있을 거예요. 6번 약간 진달래색 나는 푸시아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예뻐요. 오후에 칙칙할 때 이거로 딱 바꿔주면 얼굴이 정말 화사하게 바뀌거든요. 핑크빛 또는 이런 푸시아색이 되게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쿨톤에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조금 힘든 색들이 있는데 이 색은 약간 적절하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색깔 이름이 워터 퍼플이에요. 강력하네요. 강력한 워터 퍼플인데 이게 색상이 좀 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한 21톤의 웜톤인 분이 바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바르고 사람들이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질까봐. 되게 독특한데 네. 바르면 되게 좀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약간... 어쨌든 되게 독특하고 왜냐면 제가 보통 이런 색만 맨날 바르다가 가끔 이런 색을 바르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바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제품 자체도 원래 좋은데 이 색상이 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로드샵에서 나오는 색상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라이너는 이렇게 2개만 갖고 왔는데 이게 에스쁘에서 나온 브론즈 페인팅이라고 이게 나온 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2011년에 나왔거든요. 되게 빨리 나왔어요. 맞아요. 네네. 오래됐어요. 2011년에 제가 그때 요게 막 나왔을 때 하와이로 한 달 동안 신규 취향을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항공사가. 그래서 거기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는데 딱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안 가져가고 이렇게 2개만 가져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아이라이너가 브라운이나 검은색이 아닌 게 거의 좀 최초는 아니었지만 되게 드물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뒤에 팁으로 이거를 마치 바탕 아이섀도우처럼 해주고 그라피토라고 유명한 거다. 이거 유명하죠.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아이섀도우가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와이 지점 직원들이 뭐 발랐냐면 엄청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신규 시험 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한국으로 출장을 반대로 또 오잖아요. 오면은 맨날 자기 이거 사서 간다고. 이게 지금 제가 정말 거의 한 5개 이상 샀던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정말 잘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점점 이 제품 질이 좋아지면서 퀄리티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이제 딱 그거 3개 뽑아주시는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오, 이렇게 3개요? 네, 이렇게 3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프라이머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한국에서 그 대세적인 색상은 아닌데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지신 분은 요것에 이런 퍼플 톤을 발라도 도전. 네, 괜찮아요. 요거는 바이트리에서 나온 그 건조하지 않은 파우더, 세팅 파우더. 감사합니다. 질문이 대부분 다 겹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다 이제 항공승무원 쪽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아시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항공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채용도 막 2~3년 늦어진다고 그러고 하니까 혹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왜냐면 공항도 막 무인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막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가 97년 1월 1일에 저분은 저보다도 먼저 입사했어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바로 겪었던 게 IMF였고 그 다음에 9.11 사태 겪었고 그 다음에 사스 겪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항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한꺼번에가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도 처음 겪은 거고 지금은 내년 말까지도 어두워요. 공항에서는 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본사 인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혹시 채용 계획 같은 거 물어봤더니 묻더라고요. 채용 계획을 그죠 당장 지금 있겠냐. 왜냐면 지금 현재 직원도 다 유급이랑 무시고 맞아요.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승무원하는 제 후배가 한 달에 그 한 2달은 쉬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근무 형태가 한 직원한테 롱을 하나, 그러니까 장거리 한 번, 중거리 한 번, 단거리 한 번, 한 달에 3번만. 그래서 채용은 정말 코로나 종식이 되어야만 채용은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예전의 경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럴 때 보면 한동안 그 회사가 항공사 사정이 안 좋으면 직원을 안 뽑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을 안 뽑아서 없기도 한데 그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자연 소모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좋아져서 지금 막 직원이 필요할 때 직원은 그때 보통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1년에 원래 한 2번밖에 뭐 상반기, 하반기밖에 안 뽑던 거를 막 분기별로 뽑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엑스트라로 2번 더 볼 정도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못 갖는 이 마음속에 이 매칭을 한 번에 빵 터뜨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항공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폭발할 거고, 그러면 채용도 엄청 기회가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항공사에서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나이 웨이버 같은 거는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왜냐면 또 승무원들이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걱정인 게 나이가 계속 간다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을 계속 뽑는데 이렇게 2년 공백이 생기면 나이는 계속 드는데 막 취준은 못하고 이러니까. 한국 승무원은 그런 것 같고 이제 외항사 같은 경우는 알리탈리아에도 그 한국 승무원이 이렇게 인터프리터 자격으로 2명씩 아, 네네. 하거든요. 그거는 대부분은 계약직이에요. 외항사에서 제일 많이 그 승무원 뽑는 건 아시다시피 그 중동계 캐리어? 맞아요. EY나 EK나 이런 카타르가 제일 많이 뽑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그쪽 베이스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대부분 경력으로 돌아와서 알리탈리아나 KLM 아니면 뭐 피네어처럼 2년 계약직으로 보통 근무를 해요. 노동법이 2년 이상의 계약직을 2년을 더 이상을 하려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예 법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외항사의 인터프리터는 경력직만 뽑아. 뭐 싱가포르 항공이나 이런 데는 이제 신입으로 뽑을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냥 이렇게 북미 캐리어는 이쪽 캐리어는 그 해당 나라의 그 국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력자. 지상직도 이제 적사의 지상직은 대부분 그 공채로 뽑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도 오면서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다가 이제 지상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일반직과 지상직을 2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사 근무도 했고 그 다음에 지상직 근무를 하면서 유니폼 입는 근무도 했고 또 유니폼을 입지 않고 또 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공채도 여러 가지고 그 어떻게 뽑는 것도 좀 달라요.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모기업인 금호에서 뽑는 공채가 있고 아시아나 공채가 있고 같은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지금은 이제 금호 문화예술재단인가 거기에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협력사였어요. 그 협력사가 하나로 자회사로 옮겨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루트가 다르고 협력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회사나 거의 항공으로 잘못 알고 어플라이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룹사, 그러니까 금호 그룹사로 입사하는 경우 아시아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면 또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고 하지만 그렇지만 보수나 이런 약간 차이가 혜택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니까 아시아나 직원인 줄 알거나 대한항공 직원인 줄 알고 줬는데 실제 복지나 이런 게 완전 다른 거예요. 티켓이 안 돼요. 자체가 좀 다른데 그거를 모르고 오기도 하고 알면서 와서도 와가지고 이제 피로 느낀다 뭐라 그래? 피부로 항공사 직원이 되면 가장 좋은 혜택이 항공권 대결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지상직에서 그 뭐 스펙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고 하는 거에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입사를 해서 내가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자기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요. 입사를 위한 스펙보다는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어떤 업무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차이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어를 전공하면 중국 지점에서 일을 하거나 중국어로 활용도가 되는 직원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 저는 뭐 스타어라이언스라든지 영어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향후에 일하는 방향이 좀 바뀌어요.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라는 게 항공사에서는 솔직히 막 내가 법무팀이나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팀으로 가지 않는 한 공항이나 이런 거 일반 영업공항 이런 제외한 보통 승무원이든 공항에서 어쨌든 승객을 대면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할 수 있는 거에는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냥 언어를 하는 거랑 내가 이 언어로 내 의도가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언어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되게 놀랐던 게 한 네이티브한테 굉장히 강한 그 컴플레인 레터를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 예로 Could you calm down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좀 정정하세요. 우리말로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Could you calm down 하면 그게 굉장히 무례한 말이라는 거예요. 좀 언어라는 걸 이용할 거면은 할 거면 완벽하게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 회사 안에서의 방향은 본인이 갖고 언어로. 있는 언어가 제일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볼 때 언어를 잘한다는 건 크게 강점이 면접이 제일 중요한 스펙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면접이 진짜 맞아요. 중요한데 그때 아주 네이티브가 아님에도 네이티브 이상으로 면접관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종류. 그죠. 잘은 못해도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네가 그거를 해? 이걸 보여주면 면접관들은 눈이 번쩍 뜨인 보통 승무원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의 체격 조건이나 외모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거기 상황에서 저는 있는 건 체력밖에 없습니다. 저는 힘입니다. 라고 접근을 하면 거기서 10kg 핸드캐리 버쩍버쩍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죠.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스킬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오래 남아있는 분들도 체력이 다 좋으신 분들. 비행하려면 체력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보다 스케줄 공부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항공사는 아직도 서비스업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아시다시피 북미나 이런 쪽으로 가면 운수업이에요 이제. 내가 어딘가를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왜 북미 이런 데 비해서 너무 우리가 친절하다고 보통 예,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약간 이제 조금씩 과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도 공항에서 무조건 막 서비스, 막 손님한테 친절하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유주였다면 지금은 뭐 영업하는 공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공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냥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그 룰이 바뀌어지고 실제 무인 셀프 체크인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도 결국에 인건비를 낮추고 이제 회사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무인으로 셀프 체크인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매니저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왜 남아야 있어야 되는 그 분에 속하려면 입사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입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에서 남는 자와 남지 못하는 자의 차이에 분명히 그 사람은 이유가 있거든요. 남는 자가 되려면 다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브랜딩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나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얘한테는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구나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업무가 조금씩 어렵더라도 그걸 해내고 하면서 그 사람의 하나의 브랜딩이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막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똑같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종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행기도 저 사람 되게 잘 모으는 사람, 비행기 조금 잘 못 모으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회사 근무를 해본 선배로서 말하자면 결국에 대기업 안에서도 자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브랜딩이 화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승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비행기 하나 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지. 한 비행기 필요한 게 500명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직종이거든요. 근데 비행기 하나가 뜰 때 밖에서 보는 분들은 승무원이 모든 비행기를 다 뜨는 비행기 하나가 뜨기 위해서 정말 영업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스케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비사 그다음에 그 종합통제라고 해서 실제 그 비행기가 왜 보통 저희가 TV에 영화에 나오는 관제사 나오잖아요. 네네. 공항에 있는 관제사는 보통 그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각 항공의 소속이 또 따로 있거든요. 종합통제라는 그런 부분에서 운항관리사라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승무원들이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공항으로 이 승무원의 자격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전부 다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비행기 하나가 뜨고 내리는데 항상 제가 23년 동안 어디 다니세요? 아시아나항공 다니는데요. 승무원은 아니시죠? 비행기는 승무원분들도 띄우지만 저희도 여러 많은 관계에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빨리 오픈돼가지고 많이 젊은 후배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입직원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신입직원이랑 통화랑 대박인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원장님 그래도 저희 엄마보다 동안이세요. 저 진짜 그건 하고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면접 볼 때 절대 떨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저도 진짜 숱하게 봤는데 승무원 면접을 기대가 너무 높고 너무 준비된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면접 볼 때 그 면접관께서 제 자소서를 보시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떨어뜨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저 붙여만 주시면 안경 사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붙여주신 것 동시에 저를 비서로 데려가시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면접관들이 뭘 원하는지. 제가 면접을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승무원 면접은 아니었고 지상직 면접이랑 그 저희 이제 해외 지점에서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보는데 그건 딱 알겠더라. 이분이 말하는 게 되게 어쨌든 면접할 때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뭔가 붙으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 거는 보여요. 나는 그 반대 입장이었을 때 나는 그걸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딱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건 오바구나 저건 진심이구나.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에 면접을 볼 때 내 진심을 전하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또 외항사라는 데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하면서 몇 개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이상하게 면접은 좀 잘 됐었어요. 그때 몇 개 항공사가 다 됐었는데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줘. 그 한마디가 엄청 잘 먹히길래 앞으로 계속 그걸 썼거든요. 저는 이제 업무가 워낙 특수한 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보통 거기가 다 지점장을 뽑는 거였고 그러니까 업무 경력은 거의 다 비슷하고 오히려 저보다 많으신 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외항사의 특징은 본사가 전부 다 그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항공사의 이미지를 갖고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근데 그때 면접관이 저보고 너는 알리탈리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그건 저도 정말 진심으로 말했던 게 알리탈리아 항공이 전 세계 1위 항공이 아닌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전 세계 알리탈리아 항공의 레퓨테이션을 바꾸는 건 할 수 없다. 근데 적어도 내가 인천공항에서 지점장이 되면 내가 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나로 인해 알리탈리아 항공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게 난 그 항공사 이미지가 좋아지게 난 노력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임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일을 하겠다 했더니 막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솔직히 항공사가 더군다나 승무원들의 이미지를 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항공사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진관이랑 후배들 빠삭이야. 근데 구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빠삭이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하고 이러니까 약간 찍어낸 것처럼 나오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냥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알거든요.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딱 들어가면 솔직히 제가 면접관이어도 봤을 때 너무 똑같고 그냥 들어오면 다 알 것 같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도 너무 하고 싶고 이러면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잘 보더라고요. 떠는 법을 알려줘. 하우트 안 떠는 법. 내가 좀 딸리면 돼, 차라리. 봤더니 너무 예쁜 후보들이 있는 거지. 안 되겠다. 좋은 경험을 하자. 그리고 눈을 똑바로 왔어. 그 질문을 한 면접관은 안경 사드릴게. 혹시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어쨌든 항공사 쪽으로 입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분은 거의 30대 될걸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시죠?